자, 파파이스 대선 3종 세트, 대선 프로젝트 3종 세트 두 번째, 민원연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모셨던 김언경 사무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파파이스가 민원연과 함께 종편 뗐지. 유서로 맴매가 있죠. 조현이 별로 아파할 것 같지 않은데. 아파해요. 네. 까까, 찌찌 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로 뗐지. 이름을 정하셨네. 네. 이제 우리가 대선까지 이 심각한 종편의 편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종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하다가 그럼 제목을 뭘로 하지? 뗐지. 그러니까 앞으로 활동은 뭐냐? 우선 종편의 진행자 중에, 그죠? 네. 진행자 중에 이 사람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매주 모니터링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경고 하나, 혹은 레드카드, 옐로카드 2개, 그럼 퇴출, 뭐 이렇게. 그리고 패널도 하죠. 네, 그렇죠. 출연자들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해야죠. 진행자도 하고, 네, 출연자. 패널도 하고. 네, 네, 패널도 그리고 하고. 프로그램도. 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편향 순위를 발표합니다. 가장 편향된 이주의 프로그램 1위. 네. 발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순위를 정해볼까 합니다. 진행자도. 경쟁 프로그램. 그렇죠. 예. 네. 진정한 경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퇴출돼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호소도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민병과 협업하여 고소고발도 해버리는. 와. 그쪽에서는 선정이 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조금씩 해오셨어요, 이미. 조금씩 해오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민원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민원연만의 문제 제기로 이루어진 건 아니나, 그러나 민원연이 문제 제기해서 실제 퇴출이 된 그 진행자도 있어요. 그죠? 장성민 씨. 네. 예.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이 국민적 선명한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몰표를 주겠다라고 결심을 못한 것에는 야당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얘들 맡겨가지고 이석희한테 가고 또 뭐 이석희 국정원장 연합 정권 해가지고 국정원장 시켜주고 나라 그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정천 전 비서관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대위 체제가 구성되고 총선이나 대선 체제가 들어가면은 그때 되면은 총선 대변인 체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흘려보내고 총선 상황이 펼쳐지면은 아니면 말고 누가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감정을 때려잡는가 먼저 이렇게 포섭하는가 끌어들이는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 정치판이 막 펼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집권 여당의 딥스로웃이 하나 지금 야당으로 갔다. 우리 그 앵커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좀 틀림없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할 것이다 라는 예단을 가지고 그럼 얘기가 그게 허위 진행된 것 사실인지 같아요. 아닌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누구도 없죠.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분을 이미 퇴출돼야 할 대상으로 민원을 선정했고, 근데 퇴출이 됐어요. 예. 저희가 2월 15일에 사실은 2월 15일이면 선거 굉장히 초기잖아요. 근데 이미 이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행자가 아니고 선거운동원, 그냥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방송에서 내내 그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면서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구태정치, 무능, 숙주정치 뭐 이런 식의 그런 발언들. 뭐. 네, 운동권, 무원칙, 아무튼 나쁜 얘기는 다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국민이 심판하셔야 된다.
라고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제대로 투표하라고도 말합니다. 방송에서 제대로 투표하라, 심판해달라,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이렇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명백하게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거운동원이다, 특정 정당에. 그래서 퇴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종편 퇴출 언론인이라고는 안 했고요. 퇴출이 필요한이라고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새천년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사실은 네. 종편에서 가장 강성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과거 구민주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출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2004년에 스스로 퇴출 당한 정치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친노에 대한 분노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뼛속까지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뭔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이거는 뭐 체질적으로 아주 몸에서 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야당은 있습니다. 네. 운동권 집단이고 이 선거로 심판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사회자가 계속해요, 계속. 심판하라고.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2월 15일 날 했다고 그랬잖아요. 3월 18일에 퇴출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수께서 이거 민원연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긴가민가, 우리 때문인가, 그런데 어찌 됐던 결론은 뭐냐. 심의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방송을 앞에 두고 앞으로도 3월부터 이제 한 달을 더 이 사람이 방송을 진행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그 심의가 들어올까. 특히 저희가 굉장히 매일매일 모니터링해서 계속 심의를 넣고 있기 때문에 방송 하나 끝나면 2-3개씩 심의 계속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밀려있는 심의도 많고 이전 것들도.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이 장서민을 퇴출시키면서 어떤 그 반성의 제스처를 TV조선이 보인 것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반성은 아니고 그냥 부담되니까 쳐낸. 아니,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민원연이 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우리는. 몰랐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활동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추가로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후보자들을 계속 선정해 가고 있어요. 또 영상 후보도 영상 또 불러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야말로 얼굴 효과를 진짜 많이 보는 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청렴한 이미지를 준다. 왜 그럴까요? 얼굴이 그 자체로 그냥 좀 없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얼굴이 뭐 굉장히 고급스럽게 서민적인 생기진 얼굴이죠.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민적인 얼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은 정말 내 친구 같아. 정말 가깝게 느껴져. 정몽준 의원을 보고서 내 친구 같아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회창 전 의원을 보고 내 동생이랑 똑같아. 정말 편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이를테면 이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받은 얼굴로 일단 어드밴티지를 세게 묶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나이, 그 연배에 그렇게까지 사람을 또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셨나. 대단한 안목이신데. 예,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네, 다음 거. 뉴스를 쏟아 지금 하는 방송입니다. 거는 북한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자, 김일성에 대해서는 혜성 같은 혁명의 창건자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태어나면 안 된다. 솔직히 저는 이 교수님이 왜 한국에 계시는지 차라리 북한에 가시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죠. 서로 관계가 분명해요. 그럼 북한을 당연히 비난해야지. 어떻게 그에 따른 정책적 수단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부를 비판을 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거냐, 결국은 민낯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또 드러나고 안보관에 대한 논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계속 대표 역할을 맡아야 된다. 김종인 대표가 계속 대표 역할을 맡아야 된다. 김종인 대표 마음 많이 상하신 점이 있다면 풀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기동에 있는, 지금 화면으로 나옵니다. 김종인 대표의 구기동 자택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안철수 바람이 너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좀 과하게 된다, 아니면 좀 요즘에 좀 강경한 발언까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만하다, 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박 근데 대통령도 뭐 겨냥하는 국민의당은 뭐 그 정도로 뭐 예. 이렇게 좀 자신감을 좀 갖게 된 아닌가 근데 보는데. 하트 경우에는 다만 승리를 했다고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조롱 섞인 그 말을 하고 사과해라. 대변인 궤변의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사과해라.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근데 정청래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당대표 도전한 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요. 예. 저 정청래 의원 그 당대표 실제로 만약에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뭐 막말 논란 때문에 컷오프를 위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컷오프를 당한 의원인데 이 부분이 향후에 이 당대표까지 출마한다라는 게 예. 나오면 더민주에 과연 좋을까요? 이거를 그 사전에 좀 막거나 아니면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제 민주정당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행하는 이게 문제 영상을 몇 개 뽑아오셨는데 네. 제가 본 것 중에 훨씬 심한 것도 많거든요. 그죠.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다 이거를 저장해 놓지 않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오늘 오면서 뽑아와가지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저희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워딩으로는 다 저장이 그러니까 혹시 우리 돼 있거든요. 시청자들의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톤 다운된 거, 공손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중립을 좀 벗어나지 않았냐, 한쪽 편만 들지 않았냐 이런 사례로 몇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예. 그리고 그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유찬선 씨라고 이제 그 야당 쪽을 지지하시는 그러니까 성향의 분이 발언을 하실 때는 말을 치고 끊으면서 계속 이제 자신의 의견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유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문재인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진짜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걸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식의 깽깽이로나? 예. 뭐 그 양산에서 있을 때도 양산에 계실 때도 양산에서 지금 뭐 멀리서 막 스토커처럼 막 잡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을- 걷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죠. 반대쪽 이야기를 하면요, 와, 막, 이런 거를 둘이서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점점 더 이제, 원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사람을 기를 죽이는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인력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진짜 그리고 이게 다 본 게 아니고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방송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선택해서 한 방송사에 몇 개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종편이 아시다시피 시사 토크쇼 천국이에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감시를 하려면 사실은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제가 사무처장인데 저를 포함해서 5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르바이트생을 인턴으로 해서 막 한 달 정도 바짝 이 종편 감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종편에 대응을 했죠. 다만 이번 선거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조금씩 이제 비용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그럼 다른 몰입해서 시민단체에서 돈을 모아줘서 한 거예요 이번?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저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사실 되게 이제 걱정인 게 저희가 마치 한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사실 언론사에서도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은 왜 안 하냐. 그리고 언론사 말고 선거 때만 바짝 했는데 예. 평상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항의는 더 많습니다. 지금 내가 뭘 봤는데 왜 이런 거 지적 안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종편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케이블 TV가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저질 케이블 방송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런 것을 모니터해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들이 오히려 더 유명해질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저희가 아무것도 대응을 안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종편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정말 전체를 제대로 감시를 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지 될 때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런 인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몇 년 됐죠? 제가 찾아보니까 83년에 시작. 예, 저희가 이제 올해가 32년 차입니다. 31주년이 지났고요. 예. 운영은 어떻게 돼요?
저희 온전히 시민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광우병 사태 이후에 그때 이명박 정부가 그 광우병 집회에 참석했던 단체들에게는 국가의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그 지원 사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신청 안 했습니다. 네. 아예 니들 돈을 안 받아 이러고. 예, 왜냐면은 그 회비가 월 얼마나 나와요? 회비가 그렇게 자세한 것을 말을 해야 합니까? 네. 저희가 1,300만 원 내로, 그러니까 1,200에서 1,300유로 내외로. 월? 네, 월이요. 그렇게 그걸로- 회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무실 유지하고 5명의 인건비를 나눠서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편 대응뿐만 아니고 저희가 진짜 거의 언론 문제 백화점 같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기자회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그러면 이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파트를 잘못 잡았는데? 아니, 이 종편 퇴출 진행자 패널 선정하려면 모든 종편의 모든 시사 프로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해서 전부 다 리포트를 매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5명이서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렇구나. 자, 그럼 현재 회원 중에 가장 고액 회원이 얼마짜리 회원이에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5만 원 내시거든요. 5만 원 회원이 제일 고액 회원이에요? 거의, 예. 그 이상 내시는 분은 어쩌다가 이제 한 번에, 예, 한 번에. 그럼 보통 1만 원, 2만 원 내시는 한 달에 10,000원 회원이 가장 많으시고 그럼 그런 대부분이 분들이 한 많으세요. 천여 명 있는 거네요? 네네. 1,000여 명 더 있는데요. 가끔가다 돈이 없으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못 빼고 그래서 원래 인원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자존심 상하네.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모든 종편의 모든 시사 프로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전부 저장한 다음에 매주 리포트를 내서 매번 퇴출 순위를 정하고 진행자도 정하고 패널도 정하고 프로그램도 정하고 보고서도 내고 경고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민혁과 협업해서 고소고발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한 5억? 아니, 거짓말이고 매달 아무리 추가적으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영상까지 만들어서 미디어 비평, 종편 미디어 비평 프로 같은 그런 것을 여기에 파파이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월까지 파파이 시청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추가로 가입해서 10,000원씩 후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6월 말까지 우리가 모금 2천만 원을 목표로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2천만 원 아니면은 합쳐서 2천만 원. 매달 2천만 원이 추가로 있어야 그럼 몇 명이 고용되는 거죠? 한 8명을 고용해야지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관제심의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종편심의위원회, 민간심의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저희가 지적한 걸 다 넣어서 우리가 심의를 직접 하는 건 어떨까? 그 다양한 지금 막 어제 막 혼자서 설레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다 진행하려면 제가 이렇게 주판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다 하려면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응? 2,000명 정도는 충분히 회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6월 말까지 시한을 걸죠. 그래서 2,000명이 모이면 매주 그리고 얼마나 모이는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할 프로그램과 매주 나와서 이제 2주에 고발할 그렇죠. 자들 네. 혹은 프로그램 네. 그런 내용 그리고 그걸 실제 심의에도 집어넣고 네. 그리고 법적 조치도 하고 네. 리스트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도 하고 네.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종편을 떼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떼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원연은 굉장히 오래된 단체예요. 그리고
조중동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규모도 갖추고 할 줄 알았는데, 5명이 최고의 회원이 정청래 의원이었을 줄이야. 의원이었을 줄이야. 그리고 그 의원이 겨우 5만 원으로 최고액이 됐을 줄이야. 다음 달부터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정청래 의원이요 중간에 의원이 안 되신 경우도 있고 의원이신 경우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금액을 줄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죽하면 좋아하는 의원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굴복이 있으면은 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안 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민원연 회원이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빨리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그 함부로 나가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잘 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뭐 작은 돈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모니터도 하고 지금 지어짜서 하시는 거죠, 5명이.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열정페이. 몸으로 다 때우면서 이때까지 이런 걸 하신 거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가입해요? 저희 가입은 민원연 사실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치시면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원하시면 어느 방법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여기 와서 쫙 돌릴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할게요. 달려와서 받기도 해요? 하라는 대로 예. 여기 제주도인데 3만 원 낼게 그러면 제주도 가나요? 3만 원. 또 그 핑계 대고 출장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그 언론을 감시하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시민단체로 최근 보수 정권으로부터는 안 받겠다고 아예 해서 5명이 쥐어짜며 이 일을 해왔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그 모니터링 결과 총선 종편의 총선 방송 모니터링 결과도 사실은 쥐어짜서 했던 거였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사람들 다른 데서 돈 좀 빌려오고 땡겨와가지고 지원 빌린 건 아닙니다. 안 갚을 거기 때문에. 구걸 그러면 구걸. 자기들 돈은 없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조금씩 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가오가 있으니까. 구걸하여. 일회성으로 했던 거래요. 근데 그걸 더 키워 상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정도 2,000명 정도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6월 말까지 예. 이 2,000명을 받아서 6월 달부터 이 순위를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모든 종편에, 모든 시사 프로에, 모든 진행자와 패널들의 모든 문제되는 발언을 매주 걸러내는 거죠. 좋아요.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그게 정말 실현될 수 있다면 정말 도와주십시오. 약간 가학 취향이신 정말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네. 민원연의 종편 떼치 프로젝트 6월 말까지 2,000명 회원을 모집한답니다. 정부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전경련도 지원 안 해주고 돈도 안 주고 스스로도 신청 안 하고 이런 정부에서 돈 받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쥐어짜서 몸빵하고 있었던 건데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떼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분을 다시 모시고 제가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파이스 대선 3종 세트, 대선 프로젝트 3종 세트 두 번째, 민원연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모셨던 김언경 사무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파파이스가 민원연과 함께 종편 뗐지. 유서로 맴매가 있죠. 종편의 진행자 중에, 그죠? 네. 진행자 중에, 이 사람,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매주 모니터링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경고 하나, 혹은, 레드카드, 옐로카드 2개, 그럼 퇴출, 이렇게. 그리고 패널도 하죠. 네, 그렇죠. 출연자들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해야죠. 진행자도 하고, 네, 출연자. 패널도 하고. 네, 네, 패널도 그리고 하고. 프로그램도. 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편향 순위를 발표합니다. 가장 편향된 이 주의 프로그램 1위. 네. 발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순위를 정해볼까 합니다. 진행자도. 경쟁 프로그램. 그렇죠. 예. 네. 진정한 경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퇴출돼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호소도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민병과 협업하여 고소고발도 해버리는. 와. 그쪽에서는 선정이 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조금씩 해오셨어요, 이미. 조금씩 해오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민원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민원연만의 문제 제기로 이루어진 건 아니나. 그런. 조 의원이 별로 아파할 것 같지 않은데. 아파해요. 네. 까까, 찌찌,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정말로 됐지? 이름을 정하셨네? 네. 이제 우리가 대선까지 이 심각한 종편의 편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종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하다가 그럼 제목을 뭘로 하지? 뗐지. 그러니까 앞으로 활동은 뭐냐? 우선